이딴 종이 한 장으로 사람 인생을 밀어버리면 다예요. 아직 아침도 되기 전인 골목에 여자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이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서윤입니다. 문을 열려고 열쇠를 꽂던 손이 공고문에서 멈췄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재개발 확정. 한 달 내 이주. 종이는 얇고 바람에도 흔들리지만 그 안에 적힌 말은 이 가게의 지난 10년을 한 번에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6시 납품 트럭이 오기 전 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냉장고 온도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그 시간에 불이 켜지는 가게는 여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불이 켜지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그런 가게 문 앞에 오늘은 공고문이 먼저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종이를 떼어내려다 말고 다시 읽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글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질 뿐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익숙한 소리가 들립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형광등의 미세한 진동. 이 소리들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윤은 계산대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먼저입니다. 이 가게를 잃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잠시 후 가게 안쪽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전 신우이 미정입니다. 서윤의 전 남편과는 이혼으로 관계가 끝났지만 미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공고문을 보고도 바로 묻지 않습니다. 대신 진열대를 정리하다가 손을 멈춥니다. 이 침묵이 지금은 더 낫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이웃들이 모여듭니다. 노부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공고문을 읽다가 고개를 떨굽니다. 젊은 세입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다 비슷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말,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한 달은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울지는 않겠다고. 이 가게는 울면서 지킨 게 아니라 버티면서 지킨 거니까요. 이 작은 슈퍼 앞에서 시작된 하루는 그날로 평범하지 않은 날이 됩니다. 서윤이 이 가게를 혼자 맡게 된 건 이혼 직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남겨진 건 정리되지 않은 가게와 밀린 고지서들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게 문을 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손님이 들어와도 웃는 얼굴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해 겨울, 난방을 제대로 틀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밀려서였습니다. 서윤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계산대에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그때 처음 외상장부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약값을 조금 늦게 내겠다고 했을 때 서윤은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연필을 들었습니다. 장부에는 이름과 날짜, 금액이 적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아래에 작은 메모가 붙었습니다. 다음 달 연금 들어오면 괜찮다 하심. 이 장부는 돈을 기록하는 노트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버틴 흔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떻게든 다음 달을 넘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면 불을 켜지 않고 앉아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조용해야 마음이 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가 지나고 어느새 10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서윤은 이 골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물건만 산 게 아니라
안부를 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윤에게 이 재개발 공고는 단순한 이주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온 시간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정은 이 집안의 며느리였던 적이 없습니다. 서윤의 남편이 떠난 뒤에도 미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정 자신도 처음엔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던 서윤의 등을 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미정은 그날 이후로 자주 가게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잠깐씩 도와주다가 어느새 진열대를 정리하고 계산을 거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정을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가족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은 서윤이 얼마나 버텼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납품을 받다가 혼자 박스를 옮기던 날들, 아파도 가게를 비우지 못하던 시간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삼키던 한숨들. 미정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정은 가장 먼저 불안해졌습니다. 이 가게가 없어지면 서윤이 버텨온 이유도 함께 사라질까 봐서였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진열대를 다시 정리합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공고문이 붙은 날부터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슈퍼 앞에서 시작된 말은 미용실로, 세탁소로, 경로당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이 오갔습니다. 진짜 되는 거야? 우린 어디로 가는 거야?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재개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네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젊었을 때 한 번, 아이 키울 때 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늙어서 또 한 번 짐을 싸야 하느냐는 푸념이 이어집니다. 어떤 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미 체념한 얼굴입니다. 젊은 세입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보증금으로 다른 동네에 갈 수 있을지, 월세는 얼마나 오를지, 회사와의 거리도 따져봅니다. 그들에게 이 동네는 추억보다 조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건조차 불확실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서윤의 슈퍼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들어와서 서서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괜히 웃습니다. 서윤은 그 말들을 조용히 듣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지만 모두 기억해둡니다. 이 가게는 원래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보다 말이 먼저 오가는 곳. 그날 저녁 슈퍼불은 평소보다 늦게 꺼집니다. 서윤은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넘기다 말고 창밖을 봅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이웃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 동네는 이미 재개발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여버렸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는 안내문이 붙은 건 며칠 뒤였습니다. 장소는 근처 주민센터 강당. 시간은 평일 오후.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서윤은 그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설명회는 설명을 위한 자리지만 듣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회 전날 밤 서윤은 좀처럼 잠들지 못합니다. 가게 불을 끄고도 한참을 서 있습니다. 냉장고 전원을 끄지 못하고 다시 켭니다. 내일이면 이 가게가 마지막처럼 느껴질까 봐서입니다. 아직 끝난 건 없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끝을 상상합니다. 미정은 말없이 커피를 끓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지만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면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아서입니다. 대신 텔레비전을 켜두지만 화면은 보지 않습니다. 소리만 흐릅니다. 서윤은 설명회에서 무엇을 묻고 싶을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질문은 많고 대답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미 정해진 일에 설명만 덧붙이는 자리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 밤 슈퍼 앞 골목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집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후 이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걸까? 누구도 확신하지 못한 채 밤은 깊어집니다. 설명회 당일 주민센터 강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일부는 일을 쉬고 왔고 일부는 일부러 시간을 냈습니다. 자리가 모자라 벽에 기대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단상 위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올라섭니다. 재개발을 맡은 회사 대표 도연입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차분하게 넘기며 말을 시작합니다. 일정, 보상, 이주 계획. 말은 친절하고 목소리는 안정적입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스크린에 뜹니다. 그때 도연의 시선이 객석 한쪽에서 멈춥니다. 서윤과 미정을 본 순간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그는 말을 멈춥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 뒤로 과거가 스쳐 지나갑니다. 떠났던 집, 남겨졌던 가게, 그리고 설명하지 않았던 시간들. 서윤은 고개를 들고 도연을 봅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날 줄은 몰랐을 뿐입니다. 미정은 이를 악뭅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철거를 설명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개발은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수가 어색하게 흩어집니다. 질문이 이어지지만 답은 조심스럽게 피해갑니다. 서윤의 귀에는 말보다 말 사이의 공백이 더 크게 들립니다. 설명회는 끝났지만 아무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이 재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서윤과 도연 사이의 문제로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됩니다. 설명회가 끝난 날 밤 동네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말은 집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가고 문자가 이어지고 다시 슈퍼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낮에는 묻지 못했던 말들이 밤이 되자 하나둘 나옵니다. 결국 나가라는 거잖아. 보상금으로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누군가는 화를 내고 누군가는 체념한 표정으로 담배만 피웁니다. 서윤은 가게 문을 닫지 않은 채 그 말들을 듣습니다. 가게 안불은 켜져 있고 계산대 앞에는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이곳은 여전히 물건을 파는 곳이지만 오늘만큼은 불안을 나누는 장소가 됩니다. 미정은 조용히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나눠줍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행동만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끌어와 앉고 누군가는 한숨을 쉽니다. 이 동네가 서로를 어떻게 버텨왔는지가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날 밤 반대 서명이 처음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종이가 사람들 손을 거칩니다. 이름을 적는 손은 떨리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서윤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계산대 아래에 넣어둡니다. 이건 쉽게 꺼낼 수 있는 종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도연은 혼자 슈퍼를 찾습니다. 회사 대표가 아니라 전 남편으로서입니다. 일부러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을 고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설명회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낡은 진열대, 손때 묻은 계산대, 그리고 여전히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 서윤은 계산대에 앉아 있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짧고 안부는 없습니다. 미정은 진열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연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보상금, 이주 일정, 임시 점포, 재입점 우선권. 숫자는 큽니다. 말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합니다. 회사도 자신도 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서유는 봉투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대 위에 있던 외상장부를 덮습니다. 낡은 표지, 다른 모서리. 10년 동안 쌓인 시간입니다. 이건 정리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포기하라는 말이죠.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윤에게 이 가게는 돈이 아니라 버텨온 증거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입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 제안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봉투를 내려놓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이날 이후 재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 주민 회의는 슈퍼 안에서 열립니다. 의자는 부족하고 사람들은 벽에 기대 서 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함께 묻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물러서기 어렵다는 걸. 그때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전 시누이로서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으로서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말의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서윤이 혼자 가게를 지켜온 시간들을 말합니다. 전기요금이 밀렸던 날, 외상장부가 늘어나던 밤들, 아파도 문을 닫지 못했던 이유. 말은 담담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이 동네는 처음이 아닙니다. 미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린 늘 이렇게 밀려났어요. 그 말이 회의장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손을 꽉 쥡니다. 그날 이후 반대 서명은 더 빠르게 퍼집니다. 종이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손을 돌며 의미를 바꿉니다. 이번에는 삶을 지키기 위한 기록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충돌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날 아침 골목에 낯선 차량들이 들어옵니다. 평소라면 쓰레기차나 납품 트럭이 들어오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철거 용역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골목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서윤은 가게 문을 열다 그 모습을 봅니다. 순간 숨이 막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혼 후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었던 문입니다. 오늘 하루쯤 더 버틴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러서면 그동안 버텨온 모든 날들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은 서윤보다 먼저 밖으로 나옵니다. 주민들에게 다치지 말라고, 흥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부부는 지팡이를 쥔 채 서 있고 젊은 세입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상황을 찍습니다. 기록이라도 남기려는 몸부림입니다. 용역이 한 발 앞으로 나옵니다. 골목이 좁아 사람들의 숨소리가 서로에게 닿을 만큼 가깝습니다. 그때 서윤이 가게 문 앞에 섭니다. 문을 등지고 사람들을 향해 섭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기는 그냥 가게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 차량이 급하게 멈춥니다. 도연입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 충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만든 결과라는 걸 바로 알아봅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전화가 옵니다. 밀어붙이라는 지시입니다. 오늘이 고비라는 뜻입니다. 도연은 서윤을 봅니다.
그리고 미정을 봅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철거를 하루 앞둔 밤 슈퍼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데도 형광등은 밝습니다. 마치 내일도 문을 열 것처럼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말입니다. 가게 안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혼한 전처 서윤, 전 신우이 미정,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찾아온 도연입니다.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는 걸. 서윤은 계산대에 앉아 외상장부를 펼칩니다. 오늘은 계산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장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시간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려는 겁니다. 서윤은 혼자 버텨온 날들을 말합니다. 새벽 납품, 외상장부, 전기 끊길까 걱정하던 밤들. 말은 길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무겁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시간을 증명합니다. 도연은 끝까지 듣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사과로는 이 시간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서윤이 말합니다. 대신 책임은 남아야 해요. 서윤은 조건을 말합니다. 가게 명의는 개인이 아니라 주민 공동으로 할 것, 외상장부는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 이 동네에서 더 이상 밀려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습니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정산입니다. 철거는 생각보다 조용히 끝납니다. 소리도 울음도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 한 번 더 철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골목은 잠시 텅 비어 보입니다. 며칠 뒤 미정은 빈 슈퍼에서 마지막으로 외상장부를 정리합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춥니다. 맨 마지막 장, 오래된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연의 이름입니다. 날짜는 이혼 직후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같은 글씨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미정은 그제야 이해합니다. 도연은 떠난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책임만 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미정의 눈물이 장부 위로 떨어집니다. 종이는 젖지만 글씨는 번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몇 달 뒤 재개발 구역 한편에 공동상가가 완공됩니다. 간판에는 서윤 슈퍼라는 이름이 걸리지만 명의는 주민 공동입니다. 서윤은 혼자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게는 혼자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스 한 줄에 도연의 사임 소식이 잠깐 나옵니다. 실패도 성공도 아닌 짧은 기사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이 이야기는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은 책임, 가족이 아니어도 지켜낸 관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은 돈보다 오래 사람을 붙잡습니다.